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용혜의 K즈입니다. 이 코너가 벌써 11번째가 됐어요. 이번 주 재밌습니다. 꽉 잡으세요. 영화 캐치에 출연했던 R&B 가수 제이슨 더룰로가 드릴에 옥수수를 돌려먹는 챌린지를 하다가 그만 이빨이 나가버렸죠. 실시간으로 이걸 본 팬들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이슨 더룰로는 얼마 전 수영장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다가 넘어졌고요. 그때 치아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은 페이크가 되는 것이죠. 제이슨 더룰로는 최근에 고립된 생활을 하다가 거대한 도넛 햄버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셀럽들도 심심한 건 마찬가지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벤져스의 호크아이 제레미 레너가 딸을 위해서 붓고 있던 신탁기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약 5만 달러 정도를 제레미의 전처인 소니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네요. 피플지가 입수한 재판 자료에 따르면 제레미 레너의 전처인 소니는 지난 2년간 7살 난 딸의 신탁 기금 중 약 5만 달러 정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합니다. 그 후 자신의 부동산세를 지불하기 위해서 사용한 걸 고백하는 메일을 제레미의 매니저에게 보낸 바가 있었고, 자기 개인 자산이 변호사 비용으로 전부 소비되어 버렸다는 사실도 기재되어 있다는데요. 제레미의 딸을 위한 신탁 자금은 제레미가 영화 촬영 급료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 딸의 추후 교육 자금으로서 저축되고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소니는 피플지의 취재에 응하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제레미의 괴롭힘을 계속 받아왔고 이유 없는 중상 모략으로 진실이 부정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다며, 제레미가 그동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해왔고 나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도 그걸 모두 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과 제레미를 향한 비난을 동시에 호소했습니다. 작년에 소니는 딸 아바의 친권에 대해서 공동 친권에서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는 소송을 냈고요. 곧바로 제레미가 같은 신청으로 맞불을 놓는 등 재판은 아직도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마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로켓 라쿤 브래들리 쿠퍼가 최근 딸과 함께 마스크를 쓰고 걷는 모습이 파파라치의 카메라에 담겼죠. 브래들리는 딸의 분홍색 리본 머리띠를 하고 있어서 팬들을 흐뭇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너무 잘 소화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액션 배우 제이슨 스타뎀도 비버리 힐스에 있는 자택 근처에서 아들 젯과 둘이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상 룩에서도 제이슨은 액션 스타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데요. 팬들은 자체적으로 격리하는 기간을 이용해서 제이슨이 아들에게 액션 스타가 되기 위한 영재 교육을 시작했다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제이슨 스타뎀은 아내와 나이차가 좀 나는 편이죠. 제이슨 스타뎀이 52이고 아내는 33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인 로지는 제이슨과의 나이차는 평소에도 거의 느껴지지 않고 단지 숫자만으로 느껴진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를 더 갖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해리포터 시리즈의 해리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론을 연기했던 루퍼트 그린트와 그의 연인인 조지아 사이에 첫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축하를 건넸다는 얘기를 5월 18일에 공개됐던 토크쇼 Watch What Happens 라이브에서 들려줬군요. 다니엘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아이를 가질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척 재밌고 아역 시절부터의 친구인 루퍼트가 아빠가 된 것이 너무 신기하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방송에서는 자신이 30이 넘었을 때 정말 우울했었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요, 어른이 된 해리포터의 연기자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팬들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배우 주드로의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죠. 이 아이는 주드로의 6번째 아이로, 주드로의 아내 및 자녀 히스토리를 빠르게 짚어보자면 주드로는 배우 세이드 프로스트와 1997년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에 이혼을 해요. 2004년에는 영화 RP에서 상대역이었던 시에나 밀러와 약혼을 하고요. 그런데 주드로가 바람을 피우고 발각이 돼서 파국을 맞죠. 그리고 몇 년 뒤 2009년에는 미국인 모델 여친과 짧은 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4번째 아이가 탄생을 하고요. 2014년에는 전 여친인 캐서린과 5째 아이를 갖더니 2019년에는 결혼한 필리파와 6번째 아이를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과거에 세이디와 가졌던 아이 중에 2명은 모델로 데뷔를 했죠. 이 아이가 그 중에 두각을 내고 있는 아이리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전에 브래드 피트와 제니퍼 애니스톤이 시상식장에서 제외했던 소식을 예전 주간 김용혜에서 들려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니퍼가 과거에 브래드 피트에게 받았던 약혼 반지를 끼고 있었던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화기애애했을 뿐만 아니라 브래드 피트가 제니퍼 애니스톤이 나오는 모니터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장면도 포착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다시 재결합을 하는 건 아닌가 사뭇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제니퍼와 브래드는 1999년에 결혼을 했었고요. 그때 브래드는 $500,000짜리 반지를 선물했었죠. 제니퍼는 브래드와 헤어진 이후에도 그 반지를 계속 갖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 반지와 비슷하게 생긴 반지일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이 커플이던 당시의 팬들도 아직까지 많아서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셀레나 고메즈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Take a Break라는 주제로 팬들에게 자신의 아주 럭셔리한 집 투어를 해줬네요. 집에 이곳 저곳 그리고 스튜디오나 피아노, 애견이나 침실까지 등장하면서 자신이 요즘 일상에서 얻는 위안에 대해서 두런두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7의 악역으로 배우 니콜라스 홀트가 캐스팅되었던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니콜라스가요, 미션 임파서블에서 하차를 한다고 합니다. 니콜라스를 대신해서 미션 임파서블 7에 출연하게 될 배우는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중에서 오자크 아시죠? 그 오자크의 이사이 모랄레스라는데요. 니콜라스가 하차하는 이유는 일정 때문이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올해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촬영이 중단이 된 상태죠. 심지어 촬영 재개가 언제부터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니콜라스는 엘르 패닝과 함께 주연을 맡은 드라마인 더 그레이트 시즌2의 촬영과 이제는 일정이 겹쳐서요. 미션 임파서블 7의 촬영에 임할 수가 없게 되어서 아쉽게도 하차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에 이어서 크리스토퍼 맥커리가 감독과 각본을 맡아서 미션 임파서블 7편과 8편을 연속으로 촬영할 계획이었다는데요. 미션 임파서블은 너무 미뤄진 일정 탓에 2021년 11월 19일에 7편을, 8편은 2022년 11월 4일로 연기해서 개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화제작이죠. 키아누 리브스의 매트릭스4가 배우들과 8주간의 계약 연장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영화의 출연진들은 적어도 7월 6일까지 대기를 하는 약 8주간의 계약 연장에 사인을 했다는데요. 올해 2월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촬영을 시작했고 3월 중순부터는 베를린에서 촬영 일정을 이어나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돌연 촬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만 넷플릭스의 쾌작이죠. 살세계 감독 무라니시의 주연 야마다 타카유키가 일본계 미국인 배우인 마켄유와 지금 전 일본이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 선언이 된 와중에 오키나와 여행을 해서 전 국민적인 엄청난 비판에 직면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만 봐서는 거의 역적인데요. 야마다가 친분이 있는 패션 브랜드의 사장부터 한국에는 별로 알려져 있진 않지만 꽤 유명한 모델 등 야마다 일행은 5월 2주째부터 오키나와에 있는 나하 공항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빌라 전체를 빌려서 숙박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빌라는 100평방미터 이상의 단층 빌라로 거실 및 주방, 4개의 침실, 욕실과 화장실은 2개씩 있는 고급 빌라라는데 여기에 또 마켄유와 동행한 한 여성이 합류를 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터뜨린 언론은 히가시테 마사히로와 카라타 에리카의 불륜을 터뜨렸던 주간 문춘입니다. 주간 문춘 기사를 보면 일행들이 뭘 하고 놀았는지도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데요. 대단한 건 없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은요, 오키나와 현의 지사의 여행 자제 요청을 완전히 무시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전대미문의 캐릭터도 매력있게 소화하는 야마다 타카유키일지라도 이번만큼은 사회인으로서 실격이라는 급격한 이미지 실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마다의 소속사 측은 이 사태의 진화를 위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엄중하게 주의를 주겠으며 한동안 자숙 모드로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효케의 컨텐츠를 자주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라면 일단 CF부터 우수수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역으로 기업에 위약금도 지불을 해야 하고 앞으로 여러모로 캐스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일본의 상황이 여러모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듯 분노의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지는 않군요. 도대체 이 코로나 언제 끝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올해 상반기의 역적이었죠. 연예계를 불륜으로 뒤집어버렸던 배우 히가시테 마사히로가 3개월 만에 신작 드라마를 통해서 복귀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드라마의 제작 발표는 작년 10월에 이루어졌었는데요. 히가시테가 출연한다는 게 밝혀진 게 이번이 처음이죠. 히가시테의 드라마는 한창 불륜 이슈가 뜨거울 시기에 방영했던 케이지와 켄지 이후에는 약 3개월여 만이고요. 이번 드라마의 주연은 무려 아오이 유우로 구로자와 키요시 감독이 8K나 되는 고화질로 촬영한다는 화제작인데요. 1940년대 고베를 무대로 전쟁이라는 시대의 파도에 휩쓸리면서도 주인공의 신념과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을 그린 러브 서스펜스라고 합니다. 아무튼 히가시테는 아오이 유우의 소꿉친구로 고베 헌병분대의 분대장 역으로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방송국이 NHK입니다.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이 NHK는 도대체 무슨 생각이라는 게 있기나 하냐, 수신료도 지불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는 등 현지 여론은 상당히 안 좋은 편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카라타 에리카도 불륜소동 이후부터는 예정돼 있던 드라마에 살짝 나온 거 빼고는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을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유독 히가시 때만 복귀를 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불륜을 저지르고도 복귀할 수 있었던 일본 연예인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히가시테 마사히로가 일본 연예계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피닉스가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데이빗 베컴인데요. 데이빗 베컴에게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로미오 베컴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17살이죠. 그런데 최근에 로미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이걸 본 팬들이 베컴이 과거에 했던 헤어스타일 같다 이러면서 또 대흥분을 했어요. 이 모습이 2003년 당시에 잉글랜드 국대팀 주장 시절의 헤어스타일인데요. 이때 이 헤어스타일에 붐이 일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베컴이 말하길 이 머리를 했을 때 헤딩 한 번만 해도 지옥 같은 고통이 펼쳐졌다면서 가장 후회하는 헤어스타일이라는 말을 했었죠.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전설의 헤어스타일이 되겠습니다만 데이빗 베컴의 첫째가 이 사진의 중간에 있는 브루클린이고 제일 어린 셋째 동생이 크루즈인데요. 딱 봐도 알 수 있듯이 로미오라는 친구가 헤어스타일을 좀 많이 바꿉니다. 그 중에서도 아빠가 했던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키도 아빠만큼 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베컴이 급속하게 탈모가 진행 중이다 이런 말이 돌고 있죠. 이렇게 보면 확실히 줄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2018년 10월경에도 베컴이 머리를 심은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베컴은 모발 이식을 한 것이 아니라 약물을 통해서 모발이 두꺼워진 것 같다 라는 거였죠. 아무튼 요즘 베컴은 모자를 자주 쓰고 있는데요. 이게 탈모의 급속한 진행을 숨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낳고 있는 중입니다. 비단 베컴이 아니어도 머리카락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고 결국 남자라면 상당수 머리카락과의 작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헤어스타일로 본인도 즐겁고 팬들에게도 즐거움을 줬던 베컴이니만큼 마음 한구석이 시린 팬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당사자죠. 인생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결혼을 겨냥하고 직진 중이다 라는 의혹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6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연인인 카밀라 모로네와 카밀라의 아버지인 마키시모 모로네도 함께 외출하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죠. 요즘 레오와 카밀라는 캘리포니아에서 고립생활을 하는 중인데요. 댕댕이 보호시설에서 2마리의 허스키를 데려와서 키우면서 산책하는 모습도 종종 포착이 되고 있었죠. 레오와 카밀라 두 사람은 좀 오래 교제를 하는 중입니다. 2017년 12월에 사귀는 게 알려졌으니까 약 2년 반인데요. 작년 여름에는 레오가 카밀라와 이탈리아에서 바캉스를 할 때 레오의 어머니와 아버지, 카밀라의 어머니까지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이좋은 사돈지간처럼 관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카밀라의 관계 자체를 레오의 어머니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올해 2월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레오는 카밀라와 동행을 했고 지금은 사실상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양가 부모님들까지 왕래를 하고 있다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카밀라의 어머니인 루시아는 배우인 알파치노와 과거의 연인 관계였었죠. 그래서 카밀라에게는 알파치노가 계부격인 존재인데 레오가 알파치노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를 찍었죠. 아무튼 아까 언급한 것처럼 지금까지 접점이 없어 보였던 카밀라의 부친과도 레오가 왕래를 하는 것을 보면요, 이젠 거의 결혼만 안 했지 가족 수준이다,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달라 보인다,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테이전의 감염자이자 어벤져스의 페퍼포츠, 기네스 펠트로와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사이의 딸 애플의 근황을 알리는 사진을 기네스가 인스타에 올렸는데요. 얼핏 봐도 모습이 엄마와 존독이라서 언론과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16세 생일 맞이했다는 애플은 확실히 엄마의 유전자를 빼다 박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배우이고 아빠가 아티스트니까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네, 이번 주 주간 김효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주간 김효캐의 K였습니다.